네, 안녕하십니까. 네, 합격에 복합 무역실무 모의고사 1회 강평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달 동안 8분의 1 범위에 걸쳐가지고 이 8분의 1 범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8분의 1 범위를 2달 동안 이제 전 1회독을 하실 텐데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분의 1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빡세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거를 정리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미 그런 단계는 다 지나왔고 이제부터는 8분의 1 범위로 계속 반복 암기, 8분의 1 지나면 4분의 1 때 또 반복 암기, 그리고 2분의 1 때 또 반복 암기, 시험 전까지 계속 전범위 반복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 시험 범위다 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새 나갈 거예요. 계속 새 나갈 건데 일단 8분의 1 범위 때 좀 어리석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8분의 1 오늘 딱 이번 1주차 거 보신 다음에 2주차 넘어가실 때 1주차 거를 자꾸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1주차 거를 돌아보면서 2주차 걸 공부하시면 진도가 안 나가요. 어차피 8분의 1 범위 처음에 그 다음 8분의 1 이제 2회차겠죠. 해서 8회차까지 가다 보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암기하신다면 잠재의식 속에라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2회차 때는 철저하게 2회차 분의 8분의 1 범위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거를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2달 동안 1회독을 하겠다. 목표로 지금부터 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스케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 내가 하루에 3과목을 공부하실 건지 4과목을 공부하실 건지 이런 것도 정하셔야 되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어떻게 공부하실 건지 환특법 이런 3개 과목들은 따로 또 시간을 떼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다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계획을 딱 모의고사 보는 날 전까지 1회독 8분의 1, 1회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8분의 1, 8분의 1을 진도를 나가셔야 되는데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랑 환특법도 누락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나 환특법 같은 경우를 맨 뒤에다가 두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뒤에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와서 이건 저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공부를 했어요. 대외무역법이든 외국환거래법이든 환특법이든 아니면은 뭐 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잠깐 공부를 하신다든지 1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치중해서 공부하시면 무역실무, 다른 과목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10점을 맞는다라는 생각보다는 7.5점 정도 맞겠다. 어느 정도 좀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다 못 가져가요. 너무 많아요. 다 가져가려면.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8분의 1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지를 쓰는 요령을 살짝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답안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문제를 다 안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BWT 거래와 관련된 다음의 무릎에 답하시오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문 1 BWT 거래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뭐 다 쓰셔도 돼요. 길지 않으면 다 쓰셔도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길게 나올 경우에는 굳이 다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음일 뭐 한 칸 띄셔도 되고 그대로 가셔도 되고 자 이것도 물음일을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다 쓰셔도 돼요. 이것도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다가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음일 해가지고 뭐예요? BWT 특징과 장단점이죠. BWT 거래의 특징과 장단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시고 자, 목차 잡으실 때 1번 앞에다 좀 들여 쓰시고 뭐 의 해서 내용을 쭉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2번 뭐 특징 그 다음에 뭐 1번에서 그 다음에 탁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으니까 꼭 안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답안지를 그래도 최대한 좀 보기 좋게 작성을 하시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기에 그냥 막 글씨도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글씨 채점하시는 여러분들이 빙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되었다라고 빙의를 해보시면 똑같은 답안지를 계속 하루 종일 채점을 해야 되는데 글씨도 예쁘고 구성도 예쁘고 하면 나도 모르게 0.5점이라도 더 나갈 수 있지. 사람인지라 기계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0.5점이라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채점하시는 분들이 글씨체도 되게 예쁘고 구성도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으면 더 잘 쓴 것처럼 또 느껴진대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악필만 아니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면 되는데 막 글씨를 해석할 정도로까지 너무 악필이면은 짜증나요. 솔직히 채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 글씨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펜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실지도 여러분들이 본인의 잘 맞는 펜을 시험을 해보세요. 이 펜도 써보고 저 펜도 써보고 뭐 0.5mm로도 해봤다가 0.7mm로 해봤다가 이거는 다 틀립니다. 자기한테 맞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다 써봤어요. 이것도 써보고 저 펜도 써보고 해서 점점 저한테 맞아가는 펜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펜이 제일 잘 써지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들었을 때 이제 그 펜으로 남은 모의고사를 쭉 치렀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잘 안 써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물론 우리가 2달 동안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충분히 내가 공부가 다 안 돼 있어. 좀 정리도 잘 안 돼 있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월까지 열심히 달리시면 다 만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좀 뒤처진다, 처음에 잘 안 써진다 하고 느끼시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모의고사 그 참석률과 합격률은 거의 비례해요. 모의고사 정말 열심히 본 분들이 합격률이 확실히 높아요. 그거는 지난 한 5년, 6년, 7년 정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모의고사를 포기하지 않고 못 써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안 빠지시고 최대한 참석하신 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고 실제로도 합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사람이 한 주 정도 모의고사 너무 힘들다 보면 점수도 안 나오고 하면 한 월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수요일쯤 삐끗해요. 그러면 목금 자신이 없어요. 8분의 1 다 공부 못할 것 같아. 시험장 들어가도 모의고사 들어가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아. 그럼 그냥 놔버려요. 그럼 수목금이 다 날라가요. 그래서 8분의 1 내가 다 중간에 삐끗했어. 누구나 다 흔들려요. 누구나 다 한 번씩 흔들려요. 그래도 하루만 삐끗하시고 다음날 다시 마음 잡고
모의고사 100% 다 8분의 1 범위 안 되시더라도 들어오세요. 모의고사 보러 오셔가지고 꼭 모의고사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